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8년 전 황무지였던 몽골 고비 사막, 끝없는 모래바람과 가뭄이 생명을 삼키고 있는 이곳이 한국인으로 인해 숲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극심한 황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몽골이 해결해야 한다 라며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행동에 옮긴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윤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18년 동안 해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누구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일. 사막의 숲을 만드는 이야기죠. 2007년, 한국은 매년 봄마다 황사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뿌연 하늘, 마스크 없이는 외출도 힘든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때 저는 환경단체에서 일하던 평범한 활동가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황사 문제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황사의 원인이 뭘까요?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주요 원인이었어요. 특히 몽골 고비 사막의 확장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태도였어요. 황사는 몽골에서 오는 거야.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야. 중국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국제회의에서도 항상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 탓만 하면 뭐가 달라질까? 누군가는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몽골로 가서 나무를 심기로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윤서야, 사막에서 나무가 자랄 리가 없어. 전문가도 아니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지만 저는 고집이 셌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동료들을 모았고 후원금을 모금했어요. 그리고 2007년 봄, 저희는 몽골 고비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모래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폭풍이 일어났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열기,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정말 생명의 사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몽골 현지인들도 저희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여기서 나무를 심겠다고? 미쳤나? 저희가 가져간 첫 묘목은 1만 그루였습니다. 사막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사막 소나무와 비슬라 포플러였죠. 한국에서 준비해온 특수 토양과 물 저장 시스템도 함께 가져갔어요. 첫날, 저희는 해 뜨기 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단단했고 모래바람은 계속 불었어요.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날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심는 이 나무들이 언젠가 황사를 막는 방패가 될 거야. 작업 끝에 저는 마지막 묘목을 심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남아 주세요. 단 하나라도 좋으니. 첫 해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1만 그루 중 살아남은 것은 고작 1천 그루뿐이었습니다. 90%가 죽은 거죠. 팀원들은 실망했고 몇몇은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1천 그루가 저에겐 희망이었습니다. 10개 중 1개라도 살았어. 이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저는 살아남은 나무들을 연구했어요. 왜 이 나무들만 살아남았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그리고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때까지 심을 거야. 사막이 숲이 될 때까지.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한 한국인의 18년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해, 저는 살아남은 나무들을 관찰하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살아남은 나무들은 대부분 작은 지형적 특징을 활용한 곳에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미세한 움푹 파인 곳이나 약간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위치에 심은 나무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사막의 작은 지형적 특징을 활용하고 묘목을 심기 전에 인공적인 미세 환경을 만들기로 했어요. 두 번째 도전에서는 2만 그루를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각 묘목 주변에 작은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뿌리 주변에는 수분 유지를 위한 특수 젤을 섞었습니다. 한국에서 연구한 사막 식물 기술을 총동원했죠. 결과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2만 그루 중 5천 그루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25% 정도의 생존율.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묘목이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해와 네 번째 해에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생존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나무들이 죽어갔어요. 특히 여름 모래폭풍과 겨울 혹한기에 많은 나무들이 죽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점점 지쳐갔고 후원금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윤서,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거 아닐까? 동료들의 물음에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 그루라도 더 살리면 그만큼 희망이 커져. 포기하지 마. 다섯 번째 해에 우리는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현지 식물종을 더 많이 활용하기로 한 거예요. 몽골 자생식물인 사막버드나무와
고비 사막 초종을 함께 심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의 지혜를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몽골 유목민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고 그들은 사막의 작은 변화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물을 직접 주는 것보다 물이 모이는 지형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몽골 유목민 바트바야르의 조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 우리는 작은 돌담과 웅덩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 근처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생존율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전년도에 심었던 나무 중 일부가 실제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6번째 해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 몽골 사막 지역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어요. 2달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수분 공급 시스템은 이런 극단적인 가뭄에 대비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전에 심었던 많은 나무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6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아있던 팀원 중 절반이 더 떠났고 저는 거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후원도 거의 끊겨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숲을 만든다는 건 결국 불가능한 꿈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래폭풍이 끝난 후 저는 우연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첫 해에 심었던 소나무 한 그루가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서 있었어요. 그것도 이미 2m 이상 자라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의 노력 끝에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자란 나무를 보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그 나무 옆에 앉아 저는 울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이 한 그루가 증명하잖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막에도 숲은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과 인내, 그리고 계속되는 도전뿐이다. 7번째 해, 우리는 가뭄에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하 관계 시스템과 빗물 저장 시설을 확장했어요. 또한 한국의 산림청과 협력하여 더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때까지 심는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공식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현지인들도 점점 더 많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몽골 정부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 우리 프로젝트는 서서히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는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은 나무 중 약 3만 그루가 살아남아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3m 높이까지 자라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작은 녹색 섬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현지 몽골인들까지도 우리 프로젝트를 돕기 시작했고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번째 해봄, 고비 사막을 역사상 최악의 모래폭풍이 덮쳤어요. 3일 동안 지속된 이 폭풍은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과 함께 모래 산더미를 몰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한 모든 방호벽과 바람막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수년간 정성껏 가꾼 나무들의 절반 이상이 모래에 파묻히거나 부러져 있었어요. 어떤 구역은 아예 모래 언덕에 완전히 덮여 있었고 관계 시스템은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7년 동안의 노력이 단 3일 만에 무너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텐트 안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 끝났나 봐.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작아. 이건 정말 불가능한 도전이었어. 남아있던 팀원들 중 대부분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들에게서도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연락이 왔어요. 결국 저는 거의 혼자 남겨졌습니다. 몽골 현지 스태프 2명과 한국인 자원봉사자 1명. 이것이 전부였죠. 절망 속에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래폭풍에 파묻혔던 소나무들 중 일부가 모래를 뚫고 다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비틀어지고 구부러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처음 심었던 나무들 중 가장 오래된 것들. 이미 6년 이상 된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폭풍을 견뎌냈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이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모래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많이 심는 데 집중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각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생존한 나무들은 모두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12년 동안 특별한 관리를 받았던 나무들이었죠.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해. 더 많은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심은 나무들이 살아남도록 도와야 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대신 몇천 그루만 심되 각 나무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죠. 이 숲은 결국 몽골인들의 것이에요. 그들이 직접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남은 자금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산림관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마다 현지인 한 가족과 연결시켜 그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했죠. 처음에는 단지 돈 때문에 참여했던 현지인들이었지만 점차 그들 자신의 프로젝트가 되어갔습니다. 9번째 해와 10번째 해, 우리는 서서히 토양의 변화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구역의 토양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습도도 높아졌어요. 작은 초목들이 나무 주변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드물게 새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11번째 해에 일어났어요. 그해 봄, 우리가 심지 않은 작은 풀들과 관목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생태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던 거죠. 몽골 대학의 생태학자들은 이 현상에 큰 관심을 보였고 연구팀을 파견해 우리 프로젝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생명의 섬입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주었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연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었죠. 12번째 해가 되던 해, 우리의 프로젝트는 마침내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UNEP에서 조사단이 방문했고 그들은 우리가 만든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10헥타르도 안 되던 면적이 이제는 200헥타르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울창한 숲이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했지만 분명 사막 한가운데 푸른 생명의 섬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 중 하나인 고비 사막에서 이런 성과를 이룬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UNEP 조사단장의 말이었어요. 그의 보고서는 국제환경단체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는 새로운 후원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인 연구팀과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고 몽골 정부도 공식적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인정하며 지원을 약속했어요. 13번째 해에는 우리의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막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현지 주민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돈을 위해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 노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곳이 초원이었다고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미 사막이 되어가고 있었고 내 아이들은 오직 모래만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손자들은 나무 그늘에서 놀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환경 복원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14번째 해에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숲 지역에서 처음으로 비가 내린 거예요. 물론 몽골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가 왔지만 기상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숲 지역의 강수량이 주변 지역보다 약 15% 높았다고 합니다. 숲이 만들어낸 미세 기후 변화였던 겁니다. 나무들이 물을 끌어오고 있어요. 한 기상학자가 설명했습니다. 식물의 증산작용이 대기 중 습도를 높이고 이것이 구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비가 내린 후 사막의 모래는 잠시 젖었다가 빠르게 말랐지만 우리 숲 지역은 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숲 주변에 더 많은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15번째 해, 저희는 드론을 이용해 숲의 성장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볼 때 처음에는 작은 녹색 점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는 분명한 원형의 녹색 지대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원의 테두리는 계속해서 밖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야생동물의 귀환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곤충들과 도마뱀 같은 파충류들이 나타났고 이어서 작은 설치류들이 돌아왔습니다. 16번째 해에는 조류 생태학자들이 우리 숲에서 15종의 새들을 관찰했어요. 그 중에는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보이지 않았던 종도 있었습니다.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어요. 한 생태학자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회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프로젝트의 규모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이 모델을 다른 사막화 지역에도 적용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17번째 해에는 우리 프로젝트가 UN 사막화 방지 협약의 성공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UN 사무총장이 우리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한 말이었어요.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회복력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현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현지 초등학교에 초대받아 아이들에게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교실에 들어가자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이곳에 희망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래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17년의 모든 고난과 좌절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18번째, 우리 프로젝트는 사막화 방지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 환경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아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지난 18년간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 2가지. 인내와 행동입니다. 제 발표 후 중국 대표단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몽골은 한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 질문은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황사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책임을 회피해왔거든요. 그들은 항상 황사가 몽골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자국 내 사막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환경 연구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황사 중 약 60%는 중국 내부의 사막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국은 단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대답은 큰 박수를 받았지만 중국 대표단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국의 환경 문제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 중국 환경학자가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 내부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우리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귀국 후 저는 한국 정부와 함께 우리 프로젝트의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 내 사막화 지역에도 우리의 방법론을 적용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지방정부 몇 곳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 그것이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한편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데이터였습니다. 18년간의 체계적인 기록과 측정 결과. 우리는 사막화 방지와 생태계 복원에 관한 귀중한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이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 중동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호주의 건조 지역에서도 우리의 방법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우리의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서 해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땅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한 케냐 환경부 장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글로벌 환경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몽골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국으로 돌아와 황사 예보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황사 발생 일수가 약 20% 감소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 프로젝트 덕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의 노력이 일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모델을 더 많은 지역에 확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지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전 세계가 우리의 성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단지 몇 명의 한국인들이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는 국제적인 환경, 보건 모델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저는 UN 본부에서 열린 특별 세션에 초청받아 연설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 세계 환경 전문가와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몽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단지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우리의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그레이트 그린월 프로젝트와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하라 사막의 확장을 막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의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이지리아 환경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며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도전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몽골과는 다른 원인과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방법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성공한 나무 종류가 아프리카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체계적인 접근 방식, 인내,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참여라는 기본 원칙은 어디서나 적용 가능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컨설팅 활동은 2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결과 여러 국가들이 자체적인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케냐에서는 그린 케냐 이니셔티브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희 팀이 직접 기술 자문을 제공했어요. 한편 몽골에서 시작된 우리의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몽골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처음 저희가 시작했던 200헥타르의 숲은 이제 2000헥타르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그 영향력은 주변 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UN 환경 프로그램이 몽골의 우리 프로젝트 현장에서 국제 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사막에서 숲으로 환경 복원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에는 10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 개막일, 저는 18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하며 감개무량했습니다. 당시에는 끝없이 펼쳐진 모래뿐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국제 환경 컨퍼런스가 열리는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심은 나무들 아래에서 전 세계 환경 지도자들이 모여 미래를 논의하는 모습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컨퍼런스 중 하루는 현장 투어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직접 가이드를 맡아 각국 대표들을 숲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사막이었다고요? 믿기 힘든데요. 한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18년 전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만 보이는 그 사진들과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모든 것은 한 그루의 나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참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UN 사무총장은 특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파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함께 이룬 이 성과는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몽골 모델을 전 세계 사막화 방지의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18년 전 제가 꿈꾸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전이 이제는 전 세계의 표준이 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함께하는 더 큰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몽골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18년을 돌아보며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사막 가운데 우리가 만든 작은 연구센터에서 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일기, 사진, 데이터,
실패와 성공의 기록들, 그것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우리 여정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센터 밖으로 나가 숲을 거닐었습니다. 18년 전 제가 직접 심었던 나무들 중 하나를 찾아 그 옆에 앉았어요. 이제 그 나무는 10m 높이로 자라 있었고 튼튼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때까지 심는다. 이 말은 처음에는 단순한 슬로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철학이 되었어요. 환경보건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몽골 환경부 장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몽골 정부가 우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국가적인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었어요. 박 선생님, 당신의 프로젝트가 우리 몽골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계속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현지 주민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보장됩니다. 장관은 동의했고 우리는 지역 사회 중심의 환경 보건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황사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무는 단지 시작점일 뿐이에요. 궁극적 목표는 생태계 전체의 회복입니다. 이 철학은 이제 한국형 환경 보건 모델의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접근법이었죠. 우리는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토양, 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인간 공동체를 포함한 전체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정부와 함께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를 설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특히 기후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경보건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와 헌신, 그리고 비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몽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각자의 분야에서 환경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환경 NGO를 설립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학자가 되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정치계에 입문하여 환경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심은 것은 단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환경 지도자들을 길러냈습니다. 18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우리의 꿈은 이제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시도가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단순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때까지 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인내와 헌신의 가치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난이 아닌 해결책으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사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사막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행동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2025년 2월 저는 서울에서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막에서 숲으로 18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우리의 몽골 프로젝트 전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황량한 사막부터 오늘날의 울창한 숲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장 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시회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최근 드론으로 촬영한 숲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기적입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 정부 인사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어요. 몽골에서도 특별 대표단이 방문했는데 그 중에는 제가 18년 전 처음 만났던 현지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히 나무를 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셨어요. 몽골 대표단의 연설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목소리 갤러리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과학자들, 점차 희망을 찾아가는 현지 주민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원봉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의 숲을 만든다니?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말하는 대신 행동했어요. 이번 전시회의 특별한 점은 중국 측 대표들도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18년 전 중국은 황사 문제에 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성공을 본 중국도 자국 내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국 환경부 부장의 말이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했어요. 그들의 열정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단지 나무를 심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8년 전 우리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사막의 숲을 만든다고?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인내와 헌신, 그리고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강연 중에 저는 한 젊은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그만두면 그 나무들도 그만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대규모 녹화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몽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막이 숲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8년 전 한 한국인의 작은 도전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환경 운동으로 발전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인내와 헌신, 그리고 행동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기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결국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환경 문제에 도전하고 싶은지 또는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